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역대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주었습니다. 이번 대선 호남의 표심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은 81.5%와 81.1%, 전국 1위와 2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5% 안팎의 표를 몰아줬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도 광주 12.7%, 전남 11.4%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목표한 30%에는 못 미치지만 이 점 보수정당 대선 후보 득표율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바로 다음 날 광주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고 광주 선대위도 대선 이후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보수 정당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확실하게 씨앗은 이제 뿌려졌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는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가져왔지만 야권 단일화 등 선거구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투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민의 이번 선택은 민주당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선거 막판 양당 결집이 강해지면서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 전남 득표가 전국 득표율 2.37%에 오히려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움직인 호남 표심을 승패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신 투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 이 부분이 이 당락을 갈랐던 아주 요인. 영원한 표 쏠림으로 높은 지역구도의 벽이 확인됐지만 호남에선 동시에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와 전남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핵심 현안들이 대부분 반영돼 있긴 한데 실제 국정 과제로 채택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회, 호남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핵심 공약은 크게 7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대표 도시, 미래차 선도 도시,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와 달빛 고속철도 건설 등입니다. 여기에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복합 쇼핑몰 유치까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우주항공산업, 광역교통망과 스마트항만, 무한국제공항 육성 등 7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흑산공항 건설을 이행할지도 관심입니다. 더 이상 호남 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발전론을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광주와 전남의 공약 이행률은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과 지역 현안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정 과제에 반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당과도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역의 창구 역할을 하는 호남 출신 인물이 인수위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인수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여시키고 그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 이행이 얼마나 될 건지 사전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호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요? 김혜린 기자가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통합 정치 그리고 패배자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도 했습니다. 너무나 항시 전남이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남도 전국에 똑같이 경북이나 부산이나 발전이 전남이 제일 안 됐잖아요. 그거를 바란다고 대통령한테 부탁드립니다. 서로 그 편가르지 말고 편안한 이제 통합 정치를 해야죠. 이제 앞으로는 그게 뭐 전라도 경상도 나누지 말고.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서민 경제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돈 걱정 안 하는 세상,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기 안 당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길 다 바라죠. 광주 전남에서도 이전과 달랐던 청년 세대의 표심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구조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시급한 건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부각하고 키웠던 젠더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표심을 위해서 젠더 갈등을 좀 불러일으킨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성평등이 뭔지 생각을 해서 남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직 국민 뜻에 따라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수많은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17,84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하루 만에 300여 명이 증가해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등을 연결고리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모두 8,857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7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 수가 16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병원과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모두 8,987명이 확진됐습니다. 나날이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기온이 많이 낮지는 않은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9.3도로 어제보다는 약 6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이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은 오후에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빗줄기가 조금 더 강해지겠습니다.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비는 월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우선 내일까지는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1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과 나주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보성과 고흥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영암과 강진 20도, 완도 19도로 평년 기온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베스타스 CS 윈드와 해상 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스타스와 CS 윈드는 합작 법인을 통해
국내 풍력 타워와 터빈 조립을 위한 생산시설 사업을 물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8.2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터빈 공장 등의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광주시는 5.18과 관련한 고백과 증언,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관련 제보를 접수해 기초 자료를 보완한 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넘겨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진상규명신고센터는 지금까지 암매장 신고 51건, 성폭력 7건 등 5.18 관련 제보 267건을 접수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래된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에 올해 51억 원을 투입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9억 원이 늘어난 51억 원을 책정했다며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1년 이후에 등록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2달여 동안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서 전남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과속 3,7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과속 단속 장비가 장착된 암행 순찰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화방을 단계적으로 22개 시군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시군 1특화방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특화방 생산 업체 수를 14곳에서 50곳까지 늘리고 매출도 106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업 등과 협업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과 창업 컨설팅,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망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양경찰서는 봄을 맞아 수상 레저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5월 4일까지 취약 해역을 돌면서 무면허 조종이나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금요일에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